반갑습니다.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제 일주일만 더 있으면 등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의견들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안 봐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왠지 기다릴 것 같아서. 작년 3학년 선배들은 굉장히 진지했는데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조금 이제 장난한 이상한 내용 많이 쓰더라고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다는 얘기, 우리 반 배고프다는 얘기 많이 있는데, 네, 우리 반 건 넘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재밌습니다, 콜로세움, 루브르 박물관 가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고, 네, 이 친구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탕화면은 레옹이라는 영화예요. 마틸다입니다. 마틸다. 여기 똑같은 내용 물어봐줬네요, 이 친구도. 선생님 예뻐요,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쁘단 말 좋아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근데 없고, 상어가족, 교과부장, Q&A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뽀로로를 저는 별로 좋아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김치볶음밥, 볶음밥 둘 다 좋아합니다. 배고프다면 말 많고, 어몽어스, 그 다음에 섹시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별 이상한 질문 다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밴드도 오래 했고요. 이 친구 이 노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읽어달라고 했는데 혼자 읽어봤습니다. 알겠죠? 네, 노력이 참 대단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파트는 선생님도 없어요. 네, 우저 랜드마크. 네, 2학년, 3학년 때도 사회. 요 내용들을 참 이게 보고 기분이 참 좋았는데, 요 내용을 써준 날짜가 4월 1일 만우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맙고요. 네, 고맙고요. 삼행시 또 지어줬고, 그다음에 알바몬 그때 설명했던 거 알바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런 것도 있었어요. 아이고,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카카오 왜 자꾸 많이 보여주냐, 어플을. 선생님 요즘 학생들은 주식 수업하고 있는데 카카오로 선생님이 주식 구매했다고 일부러 광고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견도 줬는데요. 선생님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돈 벌려고 여러분들에게 카카오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튼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단원이 끝났고 드디어 2단원 기후단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앞서 수행평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우리 2단원에서는 수행평가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2단원에서도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겠죠. 네, 선생님이 또 재밌게 수업을 준비해 볼 테니까 열심히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내용과 이제 여기 있는 내용 볼 건데, 이제 이 내용으로 그냥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기온, 강수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온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렇죠? 기온은 온도란 뜻이니까. 강수량은요. 강수량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꺾은 선 그래프와 이 막대 그래프 중에서 어떤 것이 기온이고 어떤 것이 강수량이냐, 요거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쉽게 설명을 해서 강수량은, 이제 강수량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100, 200, 300, 400, 500ml, 기온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수량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비, 요런 게 비가 오면은 그게 조금씩 쌓여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강수량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물이 이렇게 조금씩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안 들어도 든다고 해주세요. 알겠죠? 이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강수량을 의미하고요. 여기 그러면 남아있는 이 꺾은 선 그래프가 기온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한번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에 나와 있는 기온과 강수량입니다. 제주도는 조금 따뜻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8월, 가장 더운 우리나라 8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일 때의 기온 보니까 20도와 30도 사이를 오가고 있네요. 그렇죠? 요 정도. 그래서 여기는 26.8도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강수량은 여기를 통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과 300 사이
대략 262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기온이라는 게 30도다. 이게 1월 달에 그 기온을 보니까 약 한 5도라는 건데, 이 기온은 뭐냐면요, 하루 평균 기온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울 때와 가장 더울 때의 기온을 이제 평균 냈었을 때의 기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온과 강수량, 기온은 꺾은선이고 이제 강수량은 막대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배운 거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 29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게 오늘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요. 기후의 의미, 뭐 오늘 일기예보를 들으면 오늘 남양주 지역은 오전 내내 흐리고 비가 오고 최저 기온 12도이고 최고 기온 23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날씨라는 건데, 여기 한번 줄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는 우리 날씨다. 우리가 날씨를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날씨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날씨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춥고 눈이 좀 오고,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일반적인 평균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날씨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자주 변하지만 이 30년 정도의 오랜 기간을 두고 관찰하면 거의 반복되겠죠, 매년마다. 그렇죠? 그랬었을 때 우리나라의 여름은 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짧은 기간은 날씨라고 하지만 여러 해 동안 한 지역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대기 상태를 우리는 기후라고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뭐 보지 않을 거예요. 뭐 외울 것도 아니고 해서 보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기온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기온 분포. 여기 중요합니다. 세계의 기온 분포는 위도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1단원에서 위도에 따라서 이제 지역마다의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평균 기온은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고, 연평균의 등온선은 대체로 위도와 평행하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마 지난 우리 1단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적도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햇빛을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추워진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온선이라는 것은, 이 등자는 동등하다 할 때 같다는 뜻이고요. 온도는 기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우린 등온선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기온이 같은 곳들을 선으로 연결해 봤더니 잠깐 뒷페이지 볼게요. 여기 이제 30페이지 요거 잠깐 보면 등온선 봤더니 기온이 똑같은 곳들끼리 한번 선을 그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어진다, 즉 가로로 이렇게 그어진다, 즉 약 위선, 우리 가위 외웠었죠? 가위처럼 이 가로선과 약간 비슷하게 이 위선과 등온선이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온이라는 것은 역시나 위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아래 내용 배우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굳이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세계 기후는 적도,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극지방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기후 순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열대 기후는 말만 들어도 좀 더울 것 같고, 온대 기후는 조금 따뜻한 느낌, 냉대 기후는 조금 시원한 냉방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한대 기후는 시원함을 떠나서 엄청 추운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기후별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 열대 기후 보겠습니다. 열대 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다.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 우리나라로 치면 1월, 12월 달에 평균 기온이 18도래요. 겨울에 온도가 18도라는 얘기는 이게 평균 기온이니까 가장 더울 때는 뭐 한 30 몇 도, 36도, 가장 추울 때는 0도. 그러니까 이제 한 겨울에도 가장 더울 때 온도가 30 몇 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더운 날씨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대 기후는 이런 식으로 되게 참 더운 곳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건조기후입니다. 건조기후. 말 그대로 뭔가 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남이 북위 20에서 30도일 때는 연 강수량 1년에 비가 50cm도 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빼놓먹었는데 여기 적도를 중심으로란 말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50mm가 500mm가 오지 않는다는 거. 50cm도 오지 않는 진짜 물이 거의 오지 않는 거의 사막 등이 이제 건조 기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식물도 좀 자라기가 어렵겠죠.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온대 기후 보겠습니다. 온대 기후. 온대 기후는 위치상으로는 어디냐? 중위도 지역입니다. 중위도 지역. 그래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중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도 뭐 적당히 오고요. 그렇죠? 그랬었을 때 가장 추운 날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3도이고 사계절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조금 위도가 높은 지역이 이제 겨울이 춥고 긴 냉대 기후. 조금 우리보다 추운 냉대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영하 3도 미만. 여기는 이상, 여기는 미만이고요.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숫자들 지금 너무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지금 이거 너무 외우려고 많이 쓰지 말고요. 그냥 그렇구나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이고 가장 더운 달도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별로 높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랬었을 때 이제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은 타이가라는 나무가 자라요. 타이가라는 나무. 지금 이제 그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무가 타이가인데 이 나무가 있는 곳은 냉대 기후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극지방과 가까운 곳은 나무가 자랄 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낮은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가장 추운 극지방, 북극, 남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지방을 이제 우리가 한대 기후라고 하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이라는 거죠. 가장 더운 달.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한여름이 되겠죠. 한여름에 아무리 더워봤자 10도가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진짜 더운 날에는 평균 한 30도 이상,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더워봤자 10도가 되지 않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전 페이지 볼게요. 영도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위도 영도니까 이 선이 뭐가 있어요? 이 지구의 중심인 적도가 되겠죠. 적도. 그럼 이제 적도를 중심으로 가장 덥기 때문에 적도 중심인 이 부근이 이제 열대 기후가 되는 겁니다. 가장 더운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조금 이제 가까운 이 부분들은 이제 건조 기후, 즉 사막이 되겠죠. 사막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멀어지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요 라인이 이제 온대 기후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냉대. 지금 이 땅 거의 러시아 땅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냉대 기후. 여기도 캐나다랑 미국 윗부분도 이제 거의 냉대 기후. 한대 기후는 더 윗부분이 우리 이제 한대 기후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북극 혹은 러시아 거의 윗부분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고산 기후는 뒷페이지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적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워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후를 이게 5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구나. 이런 온도 차이, 강수량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기후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 여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이 4가지 그래프를 보고 나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요거를 찾아볼 겁니다. 그래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를 풀기 좀 어려울 테니까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거 여기에 특징으로는 이제 1년 동안 1년 내내 온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1년 내내 높고 이 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두 번째로는 온도가 높이 올라갈 때는 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강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뭐겠어요? 그렇죠? 얘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건조기후입니다. 건조기후.
됐죠. 건조기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르쿠츠크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이르쿠츠크. 이 온도를 볼게요. 온도를 보니까 1월 달엔 거의 마이너스 20도래요. 마이너스 20도. 하루 평균 기온이 거의 마이너스 20도야. 여기는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보다 더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한 27, 8도 되는 것 같아요. 27, 8도. 그럼 어디가 더 추워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춥겠네요. 그쵸? 여기도 가장 더울 때는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가장 더울 때는 약 한 17도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가 더 춥네. 그러면 여기가 제일 추운 한대 기후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좀 덜 추운, 여기보다 덜 추운 냉대 기후가 될 것이고요. 여기 첫 번째 쿠알라룸푸르, 여기는 이제 말레이시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년 내내 날이 더운 열대 기후가 되겠습니다. 열대 기후. 열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우니까 증발량이 많아요. 그 나라에 어떠한 그 물들이 빨빨 증발해 버려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구름이 무거워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니까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자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게 열대 기후의 특징 중 하나로 보면 되겠고요. 건조 기후는 사막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 냉대 기후는 아까 타이가 침엽 수림 보여줬었죠. 한대 기후 같은 여기 조금 그림이 희미한데 이게 이끼가 낀 모습인데, 요거는 뒤에 가서 나중에 다시 배울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만 보고서라도 이게 어느 기후인지 구별할 수 있다면은 오늘 공부를 제대로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지만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후는 인간 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제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인간이 살기 좋은 곳,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태어났는데 남극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기 좋지 못한 곳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1차원적인 요인이 이제 자연 환경인데, 사실 이제 옛날에는 이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좀 볼게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거주한다. 특히 냉온대 기후로 요 사이에 세계 전체 인구 절반이 집중해 있다.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제 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요 북위 20에서 40도 사이에 있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여기에 집중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물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물. 그래서 기후가 좀 따뜻하면 좋겠고요. 비가 충분히 내려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농사를 짓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살기에 유리한 기후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5가지 말고 그 이외에 고산기후라는 게 있습니다. 고산기후. 고산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높은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산.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잠깐 읽어볼게요. 적도, 부근. 그러니까 적도, 부근은 덥겠죠. 근데 해발 고도가 엄청 높아요. 대략 약 3,000m가 넘습니다. 3,000m가 넘는 그 높은 곳에서는, 너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적도의 부근이지만 그래도 덥지 않고 조금 따뜻한 기온, 1년 내내 비슷한 기온, 비도 좀 적당히 오는 그런 인간이 살기 유리한 기후가 나타나는 고산기후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 지역 고산기후가 나타나기도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 조건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인간 거주에 불리한 기후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간단히 볼게요. 사실 그렇죠. 적도 부근이나 지방처럼 너무 덥거나 추운 지역, 사막이 건조해서 물이 부족한 지역은 당연히 살기가 힘들겠죠. 또 해발 고도가 너무 높은 곳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서 좀 살기가 어렵겠다라는 게 이제 인간 거주에 불리한 기후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가볍게 넘어가고요. 넘어와서 이제 사람이 살기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후 조건,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거 쓰는 건데 이건 너무 쉬워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제 요 내용 33페이지 요 내용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후를 아래 상자에서 골라서 써보자라고 했는데 일사량이 많고 연평균 기온이 높은 기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열대, 건조, 온대, 냉대 중에서 우리는 열대라고 보면 되죠. 열대. 두 번째, 타이가라는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냉대 기후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OX로 표시하고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1번 보면은 산업화 이후에 인간 거주에 미치는 자연 환경의 영향력이 커졌다. 아니죠. 그렇죠? 산업화 이후에는 기술의 발달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는 남반구보다 북반구 지역에 밀집해 있다라고 본다면은 맞나요? 그렇죠.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하나하나 세부적인 기후에 대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